안녕하세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저자 조홍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부동산 매매 법인을 하면서 법인카드의 활용 범위는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법인카드를 통해 가지고 그 활동비라든가 비품 구입비 같은 이러한 그 항목들을 사용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 또 부동산 매매 법인의 목적란 설립하면서 법인의 설립 목적을 정하는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인 설립 목적은 법인이 그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대해서 그 법인 등기부등본의 목적란에 그 사용 여러분들이 써놔야 되는데요. 우리는 부동산 매매 법인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법인은 어떤 허가가 있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부동산 업에는 크게 한 6가지 정도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부동산 매매업, 우리가 하려는 부동산 매매업이 있는데 이것은 그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어요. 최소 뭐 100원 이상부터는 그 자본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작게 한다 그러면은 조금 그 대외적으로 보여지기가 좀 그렇고, 나는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자본금 100원짜리로 또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은요, 그 최저 자본금 규정이 제한이 없습니다. 또 부동산 임대업, 전대업 같은 경우에도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고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법인 소유에 임차한 물건이라든가 또 그 소유 물건이 법인 소유 부동산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또 부동산 관리업이라는 게 있죠. 그것은 그 최저 자본금 규정이 있어서 1억 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3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건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또 부동산 투자 자문 및 컨설팅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2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 규정이 있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업 있죠. 부동산 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으로 설립하시려면요, 최저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되고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며, 또 부동산 매매업과 겸업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겸업이라 그러죠. 뭐 우리가 그 대표이사 겸직, 뭐 겸업, 경업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은 부동산 매매업과는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부동산 매매업 목적란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거는 이제 부동산 매매업이니까 최저 자본금 규정 같은 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법인 설립 목적에 목적란에 어떤 거를 써놔야 되는지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 그 교재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여기 그 내용을 좀 보시고요. 법인 목적에 여기 토목, 건축공사업,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신축 판매업 같은 위 각호에 관련된 부동사업 일체. 이래서 이런 그 법인 설립 목적을 세련되게 이렇게 그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은퇴 후에는 또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매매업을 한 다음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지분 경매를 통해 가지고 법인 소유 물건을 많이 갖고 있다든가 또 전대업을 할 그런 필요가 있어서 이런 수익을 얻을 때 또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업은요, 누구나 자유롭게 그냥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꼭 있어야 되고 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갖고 있는 이러한 소유 부동산이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있어야 된다는 이러한 그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요. 법인 설립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사업 목적을 이제 적어야 됩니다. 뭐 일단은 사업자 등록 말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사업 목적을 적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만 적을 것이 아니고 향후를 위해서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신축 판매업, 토목, 건축공사업, 왜
우리는 그 지붕경매로 토지 개발업자 되기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은 부동산 신축 판매업도 할 수 있고요. 토목 건축 공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컨설팅업까지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업자 등록이나 인허가를 위해서는 사업 목적에 맞는 이러한 그 목적을 미리 그 정관이라든가 부동산 법인 등기부등본에 올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국세청 홈택스에 보면요, 이 부동산업이라고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요, 우리 그 업종 선택하는 표준산업 분류 기준 경비율이라는 이런 란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그때 그 안에 엑셀 파일이 있는데 거기서 그 업종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 부동산 임대업 목적에 임대업 및 전대업, 잘 들으세요. 목적란에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관리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또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주택의 매매 및 임대업,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동산 사업 일체, 뭐 이렇게 자세하게 쓸 수도 있고요. 우리하고 그 잘 맞는 게 지금 여기 교재에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재 지금 페이지를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우리 그 지붕경매로 토지 개발업자 되기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요 그 토지 목적란에 토목공사 하시기 전에 여기 332페이지예요.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페이지 332페이지. 법인 목적이라고 조그맣게 써 있어서 뭐 이게 중요하지 않은 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부동산 매매법인을 만들 때 목적란을 잘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막 고치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에도 만들어야 되고요. 정관에 목적사항에 없는 사업은 할 수가 없고요. 그 목적사항에 정관 목적사항에 넣는 거하고 사업자 등록에 신고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법인 등기부등본 내지는 정관의 목적사항란에 사업 목적이 추가될 때마다 정관을 또 변경하고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법무사 비용이라든가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비용이 계속 변경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정하실 때요, 미리 내가 할 만한 사업, 또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있다면 또 넣어주는 것이 비용 절감 문제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매매업하고 관련 없는 것도 넣으셔도 돼요. 정관이나 법인 목적란에는.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낼 때 거기에 그 사업의 목적도 이러한 그 넣는 업종 추가하는 이런 문제들은 전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막 그 법인 설립 때 목적사항란에 그 보통 막 20, 30개도 이렇게 적는데 상관없습니다. 법인의 이러한 목적란을 적으셔가지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인카드 활용 범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는요, 기본적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날 하는 실전반에서도 금주에 이번 주에 그 법인카드, 체크카드 사용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우리 처음 설립 법인을 하게 되면요, 신용카드 발급이 잘 안 됩니다. 특히 그 법인의 자본금이 작은 1인 매매법인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 발급이 처음엔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미리 법인의 대표이사가 넣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수금이라 그러죠. 가수금 형태로 이제 그 넣어가지고 체크카드를 쓰시고 차후에 돈을 벌게 되면 이걸 이제 충당해서 대표이사가 도로 그 돈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카드 결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체크카드, 법인카드로 이제 사용하시더라도 그 어느 가맹점에서나 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 법인카드를 개인의 상식적인 거지만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회사 자금에 횡령이나 탈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모 여대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주말에 100만 원 정도의 카드를 사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그 해임당한 예도 있습니다. 주말에 뭐 가족들하고 100만 원 정도 식사를 하는데 사용했다. 특히 주말에 쓰는 법인 카드를 주말에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카드를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종 활동비, 그러니까 우리 법인회사의 직원이나 대표이사가 쓰는 이러한 그 활동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장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식대 같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러한 그 지출 같은 경우에는 식대나 교통비, 출장비가 이렇게 그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범인 같이 부동산 투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뭐 경매, 지분 경매를 통해 가지고 임장을 간다. 이런 경우에는 그 우리가 휴일이라도 활동비로서 출장비, 교통비, 식대 같은 경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말에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이 그 횡령이라든가 탈세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려는 부동산 매매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날 임장을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그 현장 조사하는 이러한 그 투자를 물색하기 위해서 주말에 임장을 갔다 이러한 것 할 때 또 숙박비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데 놀이동산을 중간에 갔다 왔을 때 뭐 법인카드를 사용한다 이런 거는 좀 자제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회사에 또 비품 구입하는데도 쓸 수 있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러한 이마트라든가 뭐 이런 대형 편의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 물론 증빙을 할 수만 있다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이러한 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은 또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게 이제 접대비 항목입니다. 접대비 그러면은 업무 목적상 또 그 이러한 접대를 필요로 하는 밥이나 차를 마시고 뭐 사례를 하고 선물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법인세법에 나와 있는데 법인이 업무에 관련해서 지출한 것들을 전부 접대비라고 합니다. 근데 인정이 안 되는 경우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잘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어요. 법정 공휴일이나 휴무일에 사용하는 것을 좀 삼가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인정 못 받을 수 있다. 밤 12시 넘은 심야 시간에 사용된 것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본다. 어디서? 세무소에서요. 또 같은 거래처에 반복해 가지고 막 사용되는 이러한 접대 이런 거, 또 상품권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행위, 또 국내나 해외 면세점에서 사용하는 거, 회사 그 반경과 업무하고 관계없는 먼 지역에서 갑자기 그 사용하는 거, 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접대비로서 인정받기가 힘들고요. 또 그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내에서 청첩장이라든가 부고장이라든가 부고 같은 경우에는 청첩장 같은 이런 종이가 없으니까 문자 메시지 같은 걸 캡처해 가지고 증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톡의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을 증빙하시는 게 이제 부고인데요. 그 한도가 2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직원 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건강을 위해서 또 직원의 행복한 그 생활을 위해서 법인카드를 이렇게 직원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뭐 휴대폰 통화 요금이라든가 도서 구입비, 경조사비를 지원한다든가 결혼하거나 뭐 이럴 때 또 부모님이 상을 당했을 때 또 체력 단련비, 업무 추진비, 회의비
이러한 그 증빙 서류들을 좀 갖춰 가지고요, 직원 복지비로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접대비를 저녁이나 업무에 무관한 곳 이런 곳에 사용할 때는 안 된다. 그러나 법인카드의 활용 범위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 부동산 매매 법인카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부동산 매매법인을 운영하시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필수적인 겁니다. 지분 경매를 하시기 위해서요, 나는 조그만 거 하나 사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법인은 뭐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걸 하시더라도요, 개인 명의로 이렇게 그 사시는 것보다는 부동산 매매법인을 통해서 우리가 절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절세를 위해서 부동산 매매법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부동산 매매업, 여기 보이는 것 같죠?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신축 판매업, 토목 건축업까지 이렇게 교재 332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요, 부동산업 중에 크게 할 수 있는 게 6가지로 이제 분류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려는 부동산 매매업이고, 좀 그 부동산 매매업이 커진다면은 또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는 부동산 임대업, 전대업까지도 하실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1억 이상의 또 5천만 원 정도 이상의 최소 자본금 규정이 있는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투자 자본 및 컨설팅업, 또 부동산 중개업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업은 1억 이상, 개발업은 3억 이상, 투자 자문회사는 2억 5천 이상, 부동산 중개업은 5천만 원 이상을 하는데 부동산 중개업은 부동산 매매업과 겸업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그 목적란 정관에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헷갈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에 그 법인 카드 사용 내역 인정받는 부분과 부동산 매매법인의 목적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 같이 지분경매, 우린 전문적으로 부동산 경매의 특수 분야 중 지분경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학원입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9시까지 매주 수요일날 6개월 과정으로 실전반 과정을 공부하고 있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날 5월 28일 오후 4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그러니까 7시 반까지 그 지분경매 특강을 하니까 문의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010-5967-2768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여기 또 그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대기, 여러분들이 밴드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은요, 꼭 실명으로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대기 이 밴드 찾으셔 가지고요,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453명이 이렇게 453분이 여기 회원으로 이제 가입돼 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특강 같은 경우에는 금주 화요일날, 다음 주 화요일날 5월 28일 화요일 4시 반부터 있는 지분경매 채권 양수도 기술 특강이 있습니다. 지분경매 채권 양수도 기술은요, 후순위 채권자 대의에 관련된 이 투자법, 대의변제 투자법, 대부금융업자들이 후순위 대출로 부실채권 만드는 이러한 그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분경매에서 채권 양수도 기술로요, 지분 100% 매수 전략, 내가 다수 지분권을 매수해 가지고요, 또 나머지 지분을 흡수해서 전체 부동산을 하나의 100% 온전한 물건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또 여러분들 설명을 드립니다. 질권 투자에 관련된 얘기, 제한 연체 가산금리 3% 제한 규정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부실채권으로 이 3대 대박 투자법에서 수익 내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고요. 지분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되는 법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해관계인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여러분이 지분경매를 낙찰받았어서 소유자가 되는 것과, 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금융업자 되기, 대부업자 되기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분경매에서요 1순위 공동저당권의 전액 배당을 받다 하면 채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1순위 근저당을 다 모두 배당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후순위의 2순위에서의 근저당권자 내지는 뒤에 가등기권자 같은 이러한 채권자들은 어떻게 해서 배당을 받지 못했을 때 나머지 그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나의 배당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그 투자법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 부동산 가압류하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이러한 기본적인 그 법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러한 그 원리를 배울 수 있는 또 그 파일들이 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고요, 동영상 파일까지 이러한 그 정보를 보시려고 그러면은 토지개발업자 되기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28일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5만원입니다. 회비는 우리가 그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고요. 이러한 그 사항 문의 주고 하고자 하시는 분요 010-5967-276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홍범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서초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강의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실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이 유튜브 강의 지난주에 했던 그 내용 중에 마지막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요 동영상 강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든가 이러한 지분경매 기초 협상부터 나홀로 소송 전 과정을 동영상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파일을 이제 보내드리는데요. 요거 교재하고 해서 18만원이고요. 또 음성 파일이 있어요. 이건 7만원입니다. 두 개 합해 가지고 교재 2권과 이런 파일을 보내드리는데 25만원입니다. 010-5967-2768번으로 문의 주시면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5월 28일 화요일 4시 30분에 하는 이 지분경매 특강 1일 특강입니다.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